소리를 명상을 해야 되는지 다른 소리도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속청이나 뭘 하고 있었다면 그걸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을 운동을요? 네네. 그러니까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으면 안 아, 된단 음악,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뭐 좋은 음악을 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뇌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몸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이게 2배속까지는 되는데 그 이 배속은 리모컨이 따로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요? 예, 배속이 이렇게 6배속까지 유튜브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아, 유튜브에서는 2배속까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이제 지금 프로그램 방송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서 리모컨이라는 이렇게 거예요. 제작을 해 놓은 거죠. 아, 그게 이제 유튜브는 설치가 2배속까지밖에 안 있는 거예요? 됩니다. 아, 예예. 그리고요. 이게 지문이요. 이제 한글 이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지문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섀도우 리딩이 쉽지가 않는 걸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모르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어요. 영어, 한국어 말고 예. 영어. 그럼 만약에 발음을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거를 안 들리는 단어를 어떻게 한글로 적어주는 애, 아니면 그게 뭐 아까 특급 받았다는데 그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문이요. 네. 지문이 지문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섀도우 리딩을 따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예. 사람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네. 많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네. 맞는 걸 선택을 해야죠. 레벨 테스트를 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 갖고 학생들한테 이걸 좀 저는 계속 읽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발음을 훈련을 해 갖고 들어야 아, 되겠네요. 지금 영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는 네. 애들이 예. 최소한 60% 정도 아는 거, 60%, 70% 아는 걸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공부가 아니 힘들어져요.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 꼼꼼하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들리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나중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 들리는 건 들리죠. 근데 귀가 그걸 몇 배 귀가 모르는데 계속 뚫리면 한다요? 귀가 네. 열리면 들리긴 다 들려요. 모르는 단어도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따라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아, 그게 그럼요. 너무 이게 뭔 단어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단어 뜻은 모르는 거죠. 애들이 아. "인상이 뭐예요?" 그러는 거죠. "인상? 얼굴 표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죠. 애들이 인상이라는 단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이게 안 들리도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안 들리도록 그냥 계속 한단 말이죠? 안 히어링 들리면 안 들리기는 들린 하죠. 대로. 뜻을 모르는 거지. 아니 그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뜻을 알아도 발음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발음 못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이런 말인가요? 네네. 넘어가는데 일단 네. 귀가 히어링이 되면 몰라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도. 다는 안 들릴 것 같은 생각이 아니죠. 하나 들립니다. 히어링이 된다는 얘기는 네. 뜻을 몰라도 그 단어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히어링이라고 이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안 들리는 사람 학생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프리미엄 과정하고 다 세 과정이 있는데 강사 과정을 만약에 하면은 1번, 2번 건너뛰고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 강사 예. 과정은 실력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배워서 학습법을 배워서 애를 가르치겠다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력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못 배우는 놈들이 하세요. 지금 학원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남자분인데 나는 이게 나도 좀 배우고 그다음에 내 조카들 좀 가르쳐야겠다. 그다음에 엄마인데 사립 초등학교를 올해 입학하는 내년에 올해 입학하는데 거기는 과목의 반을 영어로 가르친대요. 수학도 영어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은 모든 과목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자기가 배워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우리한테 온라인 교육이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아예 배워 가지고 애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인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강 때도 "내가 영어 실력이 없는데 강사를 들어도 되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트레이닝 법까지 남까지 가르치는 걸 배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다. 남을 가리키는 법을 배운다는 건 원리를 더 자세히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학생들도 영어가 안 됩니다. 네. 야 나도라고 있는데 야 너도 나도 다 안 되는 거야 영어가 지금. 그리고 베르니케의 영역이요. 집중하고 행동하게 하고 전두엽이 두뇌 사랑타를 그랬는데 브로카 영역은 그러면은 어떤 브로, 거예요? 브로카는 말하는 겁니다. 아, 말하는 거. 예, 이게 예. 됐을 때 말이 나온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브로카 영역은 아, 말하는 거 브로카 영역이고요. 네. 베르니케는 들은 거를 이해하는, 보고 들은 걸 이해하는 게 베르니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전두엽은 두 개가 행동 조절하는 거고. 같이 작동이 됐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단 말인가요? 아니면은 베르니케 영역만 해도 활성화된다는 말인가요? 일단 속청을 하면 네. 요즘은 이제 현대 기계로 측정을 하면은 뇌에서 속청을 할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가 나오는데 첫 네. 번째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 첫 그리고 번째로. 베르니케는 소리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베르니케가 자극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전두엽은 뇌를 찍었더니 전두엽이 활성화되네 속청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브로카 영역도 귀를 듣는 거 아닌가요, 혹시? 브로카는 말하는 영역을 브로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말하는 그게 막 거하고 헷갈려. 듣는 거하고 아, 영역이 달라요. 근데 브로카는 그걸 말하는 걸 담당하는 아, 겁니다. 그 듣기 두 개를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예, 헷갈렸어요. 듣기가 베르니케고요. 말하는 아, 게 브로카입니다. 영역이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윤현주요. 윤 현주. 윤현주 선생님. 예. 지역은 네. 어디세요? 일산이에요. 아, 일산 네. 가까우시구나. 예. 그 학원 아, 하시는 분들 많이 등록하세요. 네. 학원 적용하기가 긴장되네요. 쉬우니까 네. 뭐 예. 물론 뭐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어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뭐 학습법만 배워가지고 자기 하는 거에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니까. 이게 줌으로도 가능하죠. 아, 학생들 가르칠 가능하죠. 때.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합니다. 지방에 있는 분이나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지금 4기가 5시부터 하기 때문에 오기는 9시부터 할 거야 아마. 잠깐 밤 그 시간은 9시. 그 시간이 학원 수업 시간인데 밤 9시요? 밤 9시예요? 일요일. 예. 아, 일요일만 하는 예, 거예요? 일요일만 합니다. 아, 저는 일요일.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요일 5시 반이 있고 9시 반이 있고 그래요. 아, 밤 9시요? 예, 예, 예. 그 다음 알겠습니다. 30일 날 시작하는 건 밤 9시입니다. 아, 네,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게 5시이기 때문에 5시, 네. 7시, 9시, 11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줌으로 참석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아이들 그 한글 속청할 때 주은경 뭐 선생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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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그 한국어 속청할 때 그냥 무슨 어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걸로 해도 되나요? 한국어는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는데요. 이왕이면 이제 네. 좋은 소리가 좋죠. 좋은 소리와 좋은 내용이 좋겠죠. 예. 내용은 전혀 네. 관계없습니다. 근데 네. 근데 애들이 좋아하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죠. 아까 승자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는 안 맞죠. 네. 예예예. 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할 내용이나 소리가 좋은 거 두 가지로 해야죠. 그래서 네. 다 지금 들려드린 건 다 성우들이 녹음한 거예요. 아 성우들이. 네. 예예. 예. 그 배속을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2배속까지밖에 없는데 그거를 더 배속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만 있고 저희가 뭐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좀 찾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등록하시면 그런 방법까지 아까 제가 그 8주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 스마트 기기 사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네. 제작하는 거, 활용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죠. 아 네. 예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중에서 좋은 목소리, 좋은 내용, 애들이 좋아할 거, 반복해도 괜찮은 거,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성인들은 성경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성경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입에서 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좋아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좋은 소리, 예, 두 가지가 이제 그 조건입니다. 영어에 이제 꼭 뭐 필요한 걸 해야 되지만 한국어는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맞는 걸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질문 편하게 하세요. 궁금한 거 그냥 별거 아닌 것도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럴 때 질문하는 저기 거죠, 뭐. 저기 대충 한국어 영어인데. 속청할 때요. 네.
저기 한국어 속청할 때 한 4배속으로 하니까 거의 잘 안 들리던데요. 안 그걸 들리죠. 예. 근데 그 자막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 자막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자막을 보고 듣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자막을 보는 거하고 안 보고 하는 거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고 언제 네. 이제 봐야 될지 언제 안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저기 그리고요. 아까 예, 그 말씀하세요. 오바마에 가르쳤다는 선생님이 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뭐 그분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실 제 블로그에 나와 네. 있어요. 아, 나와 보컬 있어요? 파워라고 네. 영어로 네. 보컬 파워라고 있습니다. 보컬 파워요? 보컬 파워. 예, 영어로 보컬 파워 치면은 이름이 네. 아더 뭐예요. 그래서 아, 한국어 번역판도 책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테드에 나와서 강의한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오바마, 안젤리나 졸리, 슈워츠네거, 그다음에 7번 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면 세계 최고들이 하는 거를 세계 최고는 유튜브에 다 나와요. 대부분. 세계 최고들은 어느 나라에서 세계 최고다 하면 어느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다 하면 대부분 유튜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영어를 듣기가 되면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번역된 책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또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를 애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으면 그 사람 유튜브에서 그 직접 강연한 거고 직접 강연한 걸 들어봐요. 목소리 들어보고 강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책도 책이지만. 예. 그래서 영어 듣기만 되면은 재미있게 할 게 많고 애들도 재미있게 하는 거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옛날 동화책, 소설책을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좋아했고 대학 다니면서부터 이제 드라마 보기 시작했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CNN은 90% 이상 들리지만 드라마 영화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기요. 그리고 그 테드를 아까 이렇게 하면 그 테드 영상을 들을 때 이렇게 들린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테드가 구어체라서 저가 이제 그 테드 그 대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도 한번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어체라서 그 번역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가 가능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드도 특별한 거 네. 아니면은 일부러 어렵게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네이티브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80%는 다 쉬운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뭐 테드 같은 거 취미로 많이 듣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되고 일단 히어링이 되면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있는데 일단 히어링이 되니까 LC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빠른 분들은 히어링 되면서 리스닝까지 같이 되고 독해력이 좀 약한 분들은 히어링은 한 달에 뚫어주는데 그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고 뇌신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어링은 되는데 LC는 영어 실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하고 있는 사람은 LC까지 같이 올라가요. 저처럼 한 달 만에. 근데 영어 실력이 없는 분들은 LC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밑바닥에 있던 건 금방 올라가죠. 귀가 막혀서 하나도 안 들렸던 거니까 기본은 올라가죠. 기초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영어 RC 실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드가 됐던 테드가 됐던 한 번 딱 들었을 때 최소한 60% 이상 이해가 가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나 보면 미드하는 방법인데 미드를 소화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면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걸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미드인데 우리 영어 초보들이 미드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60% 이상이 딱 들었을 때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들었을 때 60% 이상 들렸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걸 좋다고 먹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영어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니까. 근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나 테드나 뭐가 됐든 한 번 들었을 때 화면 없이 소리만 들었을 때 60%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는 거는 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초딩한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야 종합영어 이거 좋은 책이야. 읽어볼래?
이거 마스터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1년 차한테 종합영어를 들이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예. 이건 저 섹스피어 문학이야. 이거 봐. 말이 안 되잖아요. 동화책을 봐야지. 그러니까 테드나 미드는 그런 거에 해당된다. 미국 성인들이 즐기는 거지 외국인 영어 초보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방탄 RM이 나는 프렌즈 가지고 공부했어라고 하는데 프렌즈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걸 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에 프렌즈가 들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천재도 그건 안 됩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 번 들었을 때 60%, 70% 이해가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소화가 안 되는 것이다. 소화가 안 되는 그 아밀라제인가? 소화 요소가 없는데 우유를 먹고 배탈 나는 거하고 똑같다. 우유가 성분은 좋죠. 근데 사람 젖이 아니고 소젖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니까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듣고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귀를 뚫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가지고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올라가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 대충 영어라는 게 뇌과학을 이용한 거고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한 자동기억 학습법인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보다 먼저 영어 귀를 뚫어야 하고 영어 귀를 뚫기 위해서는 청각이 예민해져야 되고 그럼 청각을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 쉐도잉을 2주 정도 해서 한글 속청부터. 한글 속청을 2주 정도 해서 귀를 뚫고 집중력을 좋게 만들고 청각을 예민하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영어를 속청한다. 예,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빠른 분들은 2주고 늦은 분들은 4주가 걸리는데 그게 2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가 아주 급해서 내가 당장 영어를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급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달 동안 한국어만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가. 네. 한 달 동안 한국어만요? 어떤 거하고 이게 비슷한 거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지금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근데 버스로 가지 말고 SRT를 한 달이면 SRT가 뚫리니까 SRT가 되고 난 뒤에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을 꼭 이번 주에 가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달 후에 SRT가 개통이 되니 SRT를 타고 가라. 그러면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쾌적하게 갈 수 있다. 물론 이번 주에 가야 된다면 꼭 가야 된다면 부산을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에 놀러 가려고 하는 거라면 한 달 후에 SRT가 개통되니까 그때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속적으로 한글 SRT를 깔고 그 다음에 쾌적하게 가라는 거예요. 네. 한글 속청이라는 게 이게 한글 쉐도잉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빨리 듣고 빨리 말하는. 속청과 쉐도잉은 다릅니다. 어떻게 속청은 다른지? 듣는 거고요. 네. 쉐도잉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네. CNN 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CNN 뉴스가 나오면 CNN 뉴스를 들어요. 네. 듣는 거죠. 근데 CNN 뉴스를 갑자기 2배, 3배, 4배로 빨리 해요. 그러면 CNN 속청이 되는 거고요. CNN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영어로 따라 읽어요. 대본이 없는데. 우리가 CNN 대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뉴스 딱 틀었는데 아나운서나 대본이 있지. 그러면 CNN 뉴스가 지금 실시간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따라한다. 이거를 영어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한글로 빨리 속도를 빨리 해서 듣고 난 후에 내가 또 빨리 해서 말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한국어 네. 속청과 한국어 쉐도잉이 안 되는데 영어 쉐도잉이 될 턱이 없죠. 그래서 한국어 쉐도잉을 하는 거고 아까 네. 후기 1월 1일 날 후기에 강사 2명이 후기를 달았잖아요. 한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영어도 쉐도잉이 안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속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쉐도잉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쉐도잉이 되는 거예요. 순서죠. 그래서 그걸 한 달을 못 기다리고 급히 해야 되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 한 달을 기다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를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발이 빠르지 않으면 아무리 손이 치고 싶어도 가서 칠 수가 없어요. 테니스 공이 오는데 발이 빨리 가서 대줘야지 손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 발에 해당되는 게 한국어 속청과 한국어 낭독과 한국어 쉐도잉입니다. 테니스 손으로 치잖아요. 근데 발이 안 빠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발에 해당되는 게 탁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네. 다리에 해당되는 게 한국어 속청과 한국어 쉐도잉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 속청, 한국어 쉐도잉을 한 달 훈련하고 나서 이제 또 여기서 엄선한 자료로 영어 속청을 하고 영어 쉐도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니, 한국어 질문 잘 하셨어요. 제가 이거저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해도 좋은 거죠, 뭐. 네, 그래서 한국어 속청이라는 게 여기 카톡방에 사람들이 막 낭독한 걸 올리던데, 여기에 그거는 뭐, 속초와 관계없이 한국어 낭독 연습을 하는 거죠. 낭독 연습하는 거고, 그러면 예, 속청은, 낭독의 효과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낭독의 효과가 집중력, 네, 기억력, 음, 공부 효과가 3배로 올라갑니다. 이 낭독을 공부에 학부형들은 많으시니까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서울대 암기왕 오정우 학생이 있어요. 서울대 암기왕. 이 친구가 2011학년도 서울대 사회학부에 들어갔는데 상장하고 자격증만 70개래요. 근데 이 학생의 공부 비결이 낭독입니다. 나는 어떤 과목이든 다 소리내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니까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은 몇천 명씩 되지만 1년에 자격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70개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친구의 공부 비결이 낭독이고 낭독을 했을 때 공부 효과가 3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표현력, 자신감, 건강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충영어 낭독방에서 아침 낭독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낭독이 90%고요. 영어 낭독이 한 10% 돼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영어 공부하는데 왜 한국어 낭독을 하고 있냐고 오늘도 이게 도움이 되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 조금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글 써놓은 걸 링크해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일기 때 1월 1일 특강 후기에 그 강사분들 2명이 한국어 관련해서 얘기한 거를 제가 다시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뭐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설명도 좀 드렸지만 더 도움이 되게 전문가들 현직에 지금 뛰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 영어 쉐도잉을 해야 되는데 영어 쉐도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기초 체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소림사 가면 제가 어제 그제 허준 영화 봤어요. 허준 영화 봤는데 갔더니 무슨 첫날이야. 거기 들어갔어요. 드디어 거기에 의원에 갔더니 뭐 약초 캘라고 준비해 갔더니 거기 있는 똘마니다 웃잖아요. 야, 너 벌써부터 약초 캘라고 그래? 나 물만 한 3년 길렀어 그러잖아요. 물만 3년 길렀어 그러잖아요. 기초 체력 닦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렇지만 솔비사 가도 뭐 맨날 물 깃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하체 기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낭독 쉐도잉이 낭독이 일본 가와시마 교수가 뇌과학자인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낭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뇌를 훈련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단톡방에 저희도 빠르게 낭독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해서 올리면 길이 되나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요. 1분에서 3분 사이 하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국어 낭독과 영어 낭독을 올리고요. 빠르게 하는 걸 올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럼요. 선생님, 왜 영어 책 읽을 때요. 영어 책 읽을 때 그냥 뭐 눈으로 읽는 거 말고 그냥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 내어 읽으면 그게 뭐 듣기나 그러니까 영어 학습에 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영어 아까 서울대 암기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데 영어 낭독을 하루 했더니 한 달 시켰더니 영어 독해력, 발음, 속도가 다 좋아졌다는 EBS 한국인과 영어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8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8명을 대상으로 영어 낭독을 시켰더니 영어를 못했던 애도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낭독이 독해력을 독해력을 좋게 해줘요. 독해력이 좋아진다는 건 사고력이 좋아진다는 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묵독으로 하는 것보다 낭독이 세 배나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낭독을 해보시면 상당한 집중력 훈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낭독 훈련을 낭독 그 프로그램이 저희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영어 낭독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영어 공부에. 네. 그럼 여기 왜 2배속, 4배속, 6배속은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인 거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빨리 그 낭독한 걸 이제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속청은 일본에서 나온 방법인데 한국에 이제 소개가 돼서 저도 그 방법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음, 네, 저도 2009년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영어 속청을 해봤더니 영어가 엄청나게 잘 들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속청을 알게 됐고 저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4년 됐는데 지금 대충 영어 한 지 4년 됐는데 영어 속청이 아니라 한글 속청으로도 귀가 뚫린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글 속청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네, 한글 속청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더. 한글을 했는데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귀가 예민해져서 원래 생후 12개월 이전에 그 예민했던 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편하게 질문 주세요. 뭐 했던 얘기 다시 해도 됩니다. 그 강의 중에 했던 얘기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얘기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에 나오다가 말았는데 4배속 쉐도잉은 보셨잖아요. 4배속 쉐도잉을 하는 게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애들은 4배속 쉐도잉을 다 할 수 있고요. 6배속이나 8배속은 이제 그 재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재능이 보통인 애들이 10분씩 3번 훈련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그게 되면 만화 영화 들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조카 애들 3학년짜리 영어를 지질이 못하는 애였다고. 그런 애도 들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막으로 눈이 가던 게 얼굴로 올라가는 게 들리니까. 그러면서 이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저는 영어가 그거를 흡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영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그냥 그전에 듣던 영어는 그냥 자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50%가 다 50단어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영어가 이제 소리가 LC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영어 들리는 게. 재미있게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야, 그러면 아까 여기 안 들렸던 유튜브는, 안 들렸던 동영상은 유튜브 들어가서 대충 영어 치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 링크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애들이 이제 홍보용으로 찍어주기는 한 건 한데 그 애들을 이렇게 막 홍보용으로 쓰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특강 들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공부한 거고 찍어진 거긴 한 건데 그래도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어린애들을 어떻게 보면 뭐 홍보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내부용으로만. 근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4배속, 6배속, 8배속 쉐도잉입니다. 이제 봐도 별로 믿겨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죠. 꼭 나중에 꼭 원하시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네. 김가영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세요? 아, 네. 예. 근데 저도 전에 영어 공부할 때 쉐도잉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빠르게 얘기하면 좋다고 해서 빠르게 이제 막 입으로 막 따라 읽고 했는데 빠르게 여기서 한다는 막 게 보통 4배속, 1.5배속, 2배속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배속을 여기서 하지 않잖아요. 4배속, 네, 4배속, 6배속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 아까 그러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조카 애들이 3학년, 4학년이었는데 하나는 잘하고 못하는 애인데 제가 앵무새를 말씀드렸죠. 아까 앵무새. 앵무새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 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 거기 후쿠쌤도 이야기하셨는데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모르는 단어에도 소리로 들리면 그걸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버캐뷸러리 뭔지 모르겠어. 근데 버캐뷸러리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뜻은 모르죠. 근데 아까 그 똑똑한 앵무새는
말을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만 뚫리면. 애들이 이해 못 가도 어른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9시 뉴스를 초등학생이 따라할 수 있겠죠. 한국어는. 영어는 못, CNN은 못 따라하더라도. 그게 쉐도잉이에요. 한국어 쉐도잉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못 따라한다는 거죠. 애들이 9시 뉴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쉐도잉을. 한국어는. CNN은 안 되지만. 아까 그 후크쌤 질문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9시 뉴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이 모르지. 근데 애들은 듣고 따라하는 훈련시키면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뜻을 몰라도. 네. 귀만 들리기만 하면. 근데 앵무새는 모고 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듣고 따라하는데 사람은 모고 귀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고등동물이어서 모고 귀가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니까 그 뒤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많아서 결국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2배속까지는 많이 하죠. 1.5배까지는. 근데 뭐 3배속, 4배속, 6배속 이런 거는 뭐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2주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분씩 3번만 하는데도.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애들은 10분씩 6번까지 합니다. 네. 뭐 억지로 6번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3번을 잘하면 4번, 5번, 6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봐야 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애들은 좋아해요. 짧게 하는 거를. 길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짧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라지면서 짧게 끝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한 달, 2달이 되면 공부량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속총 2배속 쉐도잉, 4배속 쉐도잉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집중력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몰입을 하면 거기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게임처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2배속, 3배속, 4배속을. 들리는 것도 그렇고 쉐도잉도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잘 되면 애들이 랩도 잘 됩니다. 랩 있죠, 랩. 말 빠르잖아요. 애들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 노래하는 거 말 빠르다 하는 거. 그런 걸 잘하게 되죠,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연습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예, 뭐 똑같습니다. 10분씩 3번으로 시작하고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되는데 포인트는 10분하고 20분 쉬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네. 10분씩 하는 겁니다. 10분 하고 20분 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는. 10분 하고 20분 쉬고. 아까 달팽이 말씀드렸죠? 30분 간격으로 4번. 네. 어, 네, 말씀하세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되면 네네. 그 1번 프로그램이 55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과정 기간이 그 정해져 있나요? 55만 원 일반 과정 기간이? 2달입니다, 2달. 6개월짜리는 그럼 120만 원이고요. 2달은 55만 원인가 뭐 5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을 2달간 일반 과정을 신청해가지고 2달이 지나고 나서 2달을 마쳤을 때 목표 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2달이면 첫 달에는 듣기 2배, 그 다음에 말하기가 2배 되는 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2달짜리는 좀 그거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니까 뭐 추가로 이제 등록을 하시든지 그래야겠죠. 2달 등록하든지 그러면 6달 등록하든지. 일반 과정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트 일반 과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예, 아니면 예. 일반 과정 프리미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만일에 프리미엄이 생각이 있으시면 처음에 프리미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도 6개월인가요? 2달 과정이 있어요. 6개월 과정도 있고. 어,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방법인데 처음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프리미엄 과정부터 제가 이제 추가로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훈련법이 달라지거든요. 뇌과학 훈련법이 들어가거든요. 운해 훈련법도 들어가고 그럼 뭐 일반은 잠재의식 그냥 학습법도 들어가고. 일반 과정은 일반 이제 저희 매니저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일반 과정까지는 그 케어를 못 하고 저는 이제 프리미엄 과정하고 강사 과정은 제가 전담하고 프리미엄 과정은 훈련법이 다르고 제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목표 관리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할지 뭘 집어넣을지 이제 그런 거 해서 하는 거죠. 애들한테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학년하고 5학년하고 중1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똑같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수준에 따라 다른가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수준에 따라서 교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첫 번째 교재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교재부터 달라질 수 있고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진도가. 음, 한 달에 한 권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두 권을 끝내는 사람이 있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 무리하지 않게 가는 거를 저희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도를 80을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 70 정도 나가는 게 좋아요. 무리하지 않게. 예. 그래서 10분씩 3번 정도 분량을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4번, 5번, 6번까지 하는 거죠. 무리하지 그럼 않게. 대충 영어의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교재가 뭐지 기탄 영어나 아니면 재능 영어처럼 그 레벨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교재가 따로 있나요? 첫 번째 교재는 600개의 문장으로 돼 있고 어플에 들어가 있는데 600개 문장 지금 그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는데 600개 문장이 200개, 200개, 200개 초급, 중급, 중고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독해 교재가 또 있고 영상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 교재도 거기에 레벨이 초중 고가 있고 독해 교재도 단계가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교재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까 예시 자료로 아까 안 냈던 것을 이제 블로그에서 봤는데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학생들 아까 보여줬던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대충 영어가 앱 학습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앱하고 교재하고 같이 쓰이는 예, 예. 종이 교재도 있고요. 영상 교재도 있고요.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보신 랜딩 페이지 그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시간은 그냥 아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 시간대나 아무 시간대나 하면 됩니다. 전화 영어, 화상 영어 말고는 저희가 매일매일 미션을 주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앱을 10분씩 통해서 3번 할 걸 주면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서요. 앱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카톡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엄마가 그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가 과제를 해서 제출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거를 다 같이 볼 수가 있죠,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애가 나는 단톡방에 엄마가 있는 게 싫어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같이 안 계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엄마가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직장에 다니니까 제가 없는 상황에서 얘가 그걸 할까 안 할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옆에서 그걸 하나 안 하나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니 걔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카톡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습관이 될 때까지 카톡으로 많이 하는데 카톡으로 하게 되면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줬는지 다 알 수 있죠.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단톡방에서 처음에 하다가 좀 숙달이 되면 영어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앱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한국어 할 때는 앱은 안 하고 주로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카톡하고 랜딩 페이지로. 근데 카톡에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 프로그램에서 한국 속청을 할 때는 그것도 이제 교재와 레벨별로 네네. 속청하는 내용이 따로 주어지게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한국어 속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 말고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이면 승자로 가는 게 같은 게 어려우니까 또 다른 거로 가지고 해야죠. 예. 뭐 어린 왕자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을 보내면 엄마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카톡방에서 매일 과제를 제출하고 그걸 피드백을 주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단톡방에 들어 있어서 5학년이면 다 알잖아요. 엄마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제출하는 거를 녹음해서 제출하면은 그걸 다 보겠구나라는 걸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4년을 대표님이 이거 운영했으니까 이 네네. 애들이 처음 잘 모르던 애들이 첫 번째 일반 과정 2개월 밟고 그 다음에 또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막 예를 들어 아까
크루즈 여행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될 만큼 단계까지 가나요? 그건 뭐 그러면 별로 어렵지. 몇 개월간을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들리게 되죠. 아까 그 5학년 여의도 그 학생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화면에 나오는 데 있는데 한 2, 30% 들리던 게 7, 80%, 많으면 90%까지 들리니까 일단 영어가 재미있어지죠. 영어는 교과서로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재밌어지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행 갈 일은 많지 않겠지만 당장 유튜브에 있는 많은 자료들, 넷플릭스에 있는 자료들, 뭐 디즈니 뭐 만화 영화들 이런 것들 이제 뭐 겨울왕국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토이 스토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즐길 수 있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죠. 여행 가서 말할 게는 많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화 영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영어로 말하는 연습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듣기가 2배 좋아지고 말하기는 거기서 한 2달 정도 걸린다. 예, 일단은 귀를 뚫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로 가는 겁니다. 말하기가 별로 급한 게 아니에요. 귀가 뚫리면 사람이면 말을 다 합니다. 다. 예. 그래서 전화 영어, 화상 영어를 일반 과정은 주 1회, 프리미엄 과정은 주 2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데 이를테면 네이티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정도면 전화 영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게 4달 정도 걸린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가 2배 되는데 한 달, 말하기가 2배 되는데 2달 정도. 합하면 3달 정도 되는 거죠. 2배가 된다는 건 100문장이나 200문장을 말할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100문장, 2분장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문장. 그게 600문장짜리입니다. 어플에도 들어가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그럼 기본 단어 연습을 따로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600문장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하고 저희 교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헬로우부터 시작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어디나 초급은.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는 더, 그리고 1대1 이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의 진도에 맞추기 때문에 무리가 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단톡방에서 진행상을 매일매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낫다. 물론 다른 학원도 뭐 잘 돼 있는 데는 매일매일 한 걸 이렇게 보지만 이건 뭐 과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보는 거니까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매니저나 제가 하는 말도 똑같이 다 보니까 어플로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은 카톡으로 계속 해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속청한 것을 아이가 계속 듣고 나서 아이가 녹음한 것을 카톡방에 올린다고 했는데 뭘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듣기 연습을 한 건데 그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걸 하죠. 쉐도잉을. 한글을요?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예. 그러면 그럼 그거를 그냥 예,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플로 녹음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듣는 거는 당연히 보낼 게 없죠. 근데 듣는 것도 저희한테 보내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따라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음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럼 처음에는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들 다 들어올 수 있고 좀 됐다 싶으면 이제 어플로 어플이 병행되면 어플로 되는 건 볼 수는 없지만 어플로 과제를 제출했는지는 카톡에다가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과제도 카톡으로 줘요. 1, 2과 해라, 3, 4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과를 또 카톡에다가 또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내용은 어플로 오지만. 그래서 맨날 주고받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특강을 듣고 이제 후기를 남기면 일주일간 지금 이거 이제 공유해 주신 오픈해 드립니다. 자료를 예, 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들어보는 실습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네. 속청이나 쉐도잉이나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니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그거 그거는. 한번 보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지금 강사 과정을 하고 나서도 혹시 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는데요. 강사 과정은 8주 수업을 하잖아요, 매주.
팥줄을 하고 매일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10분씩 3번 과제가 똑같이 있어요. 10분씩 3번. 그래서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2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10분 과제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달을 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프리미엄 과정으로 학생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프리미엄 과정 할 동안에 또 한 달 동안 개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주 과정에서 부족했던 게 있었다 하면은 8주 과정을 다시 복습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8주 과정을 충분히 소화를 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그 진도 다음 진도로 나가게 됩니다. 네. 강사 과정에 질문이 있어서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강사 과정을 만약에 못 쫓아간다. 별로 뭐 이렇게 못 쫓아갈 정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법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아까 그 강사 과정 1기 일요일 날 시작한 분들 그 훈련 과정을 아까 그 후기를 올려놓은 건데 훈련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제 보면은 야 이게 훈련이야? 너무 간단하네. 근데 효과는 엄청 강합니다. 빠르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원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머리가 좋으면 하고 머리가 나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론 수업은 이해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렵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훈련법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하면서 뭐 못 쫓아가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10분씩 3번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훈련을 다르죠. 한 학생들도 있고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저는 학생들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지금 강사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하기는 할 건데 눈으로만 보던 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고 시간도 없고 빨리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해봤어요. 근데 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섀도우 리딩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1월 1일 날 특강했을 때 후기 남기신 분이 영어 강사잖아요, 지금. 다 그분 얘기처럼 한국어 쉐도잉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어 쉐도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영어 쉐도잉을 아주 잘한다. 영어 쉐도잉을 아주 잘할 사람은 한국어 쉐도잉 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오, 이 정도야? 그럼 영어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굳이 뭐 한 달 동안 한국어 연습할 필요 없겠네? 다음 주에 2주차에 영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한국어는 병행합니다. 영어로 들어가도 한국어 연습을 계속합니다. 계속. 기초 체력이기 때문에. 또 사투리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네. 관계없습니다. 예, 예. 사투리 뭐 하는 거 아무 관계없죠. 우리나라에 사투리 해도 되듯이 아무 관계없죠. 한국어는. 네,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낭독을 하면 사투리나 그런 것도 많이 바뀌어요. 발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히 듣는 능력이 생기면은 노래 듣듯이 따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투리가 있다고 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말할 때 다른 거지. 노래는 똑같이 하잖아요. 사투리도 노래할 때 하죠. 그래서 듣기 능력이 좋아지면 따라하기 능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한국어로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방금 걱정하시는 연습이 별로 이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진짜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앵무새 얘기를 길게 못했는데 앵무새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근데 앵무새를 하려면 들려야 돼. 그치. 앵무새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귀가 막혀서 못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귀를 뚫어주면 앵무새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되면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이제 이해도 같이 해야겠죠.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귀가 되면 한국어 훈련이 그 트레이닝이 되면은. 네.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모르는데도 됩니다. 그냥 따라하는 건 앵무새처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해도 이제 하면서 해야 되죠.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다 거쳤어요. 쉐도잉을 잘해. 근데 뜻을 몰라. 제 조카 할 때 얘기입니다. 쉐도잉 엄청 잘해. 근데 4학년짜리 뜻을 알고 있는데 3학년짜리 뜻을 전혀 모르고 했던 거예요. 아니 삼촌이 그냥 따라하고 했지 언제 뜻을 보라고 그랬냐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귀는 뚫렸어.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르고 영어 쉐도잉을 했는데도 영어 귀가 뚫리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그때는 근데 뭐
제가 사업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여동생 애들이니까 그냥 가르쳐 줬던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구를 저도 많이 안 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4년 하면서 수강생이 그래도 뭐 몇백 명 지나갔으니까 그런 시행착오 같은 걸 많이 해서 잘하는 애들도 하지만 보통 애들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65세라고 말씀드린 건 65세라면 영어를 포기하고 넘어갈 뿐인데 영어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들리니까. 팝송이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팝송을 연습을 안 했는데 팝송이 들린단 말이죠. 한 달 만에. 다른 데는 팝송 1, 팝송 2, 뭐 팝송 3 연습을 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팝송 연습 하나도 안 하는데 팝송이 들리는 거예요. 왜? 팝송의 50%도 100단어이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3학년 어휘만 있어도 팝송의 반이 들리는 거예요. 미국 영어의 반이 들리는 거고. 그런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앵무새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귀가 막혀 있다는 것 뿐이지 귀만 안 막히면 우리도 앵무새처럼 할 수 있어요. 네. 그 훈련이기 때문에 한국어 훈련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훈련 뭐 머리 좋고 머리 나쁘고 다 하거든요. 군대 가면 훈련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재능이 좋은 애들은 훨씬 빨리 가는 거고 보통 애들은 보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강사 과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인데 초등학교 1학년 사립학교를 들어가서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한다는 분, 내가 배워서 가르쳐주겠다는 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지금 강사 과정에. 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원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학원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질문이 좀 더 많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그런 건 제가 더 이제 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죠. 학원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궁금증이 많죠. 그리고 효과를 빨리빨리 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이론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알려드리죠. 하면서 이제 궁금한 여쭤보시면 또 금방금방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죠. 학원 하는 분하고 일반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분들은 자녀들만 하면 되는데 학원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혹시 뭐 하시게 되면 강사 과정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눈으로만 문제 푸는 기술자에 가까워요. 그리고 문법만 계속 가르친 사람이라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2명이 극과 극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은 평생 영어를 안 배워본 분이에요. 네. 왜 평생 영어를 안 배우느냐? 50대인데 여자분이었는데 박사학위를 밟으려면은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요. 토플 성적이 이런 게. 근데 왜 영어를 평생 배운 적이 없느냐? 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영어를 안 배우는 나라예요.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분이 이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했고, 한 분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죠, 당연히. 그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근데 그분은 대충 영어를 왜 배우냐? 일단 한국어 능력이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네 영어 능력도 2배가 된다. 현재 그 사람의 능력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마치 프로 골프 선수들이 자기보다 골프는 못 치지만 자기를 코치해주는 코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치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지 그 자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도 그 사람 코치가 있어요. 가르쳐주고 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을 가르쳤던 거예요. 트레이닝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극과 극의 2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평생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려니 학위가 영어 성적, 토플 성적이 필요해서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었고, 하나는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둘 다 원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 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방법이고 심플한 방법일수록 사람에 관계없이 다 통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10분씩 3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사과정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네. 비교도 되고 단톡방에 우르르 몰아놓고 하거든요. 거기서 남들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하루에 10분씩 3번 하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강사 과정은 아시겠지만 15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 그 할인이에요. 그 뒤로 가면 더 올라가니까 강사 하실 거면은 따로 상담을 더 하셔도 좋고 그 전에 등록하시는 게 결심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날짜가 넘어가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더 상담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예. 편하게 상담하세요. 뭐 등록하시거나 안 하시건 관계 없습니다. 예. 편하게 걱정이 많으시면 상담 대화를 나눠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판단하셔도 되고 관계 없으니까 예, 대화 좀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뭐 끝나고 나서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시간 되실 때 차분하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다고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50대 여자분인데 대학원을 가서 할 수 없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평생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근데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더라. 네. 원초적인 앵무새도 되는 방법인데 뭐 안 되겠어요? 앵무새. 오늘 앵무새 얘기 많이 하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80%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50%는 영어 진짜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신 지가 20년, 30년 되신 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네. 아까 그 65세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뭐 저 교장 선생님까지 하다 그만두셔가지고 65세인데 영어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영어 선생님이 모르실까? 일반 선생님은 영어 할 일이 없죠. 근데 대충 영어 만나서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일단 귀가 뚫리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그 영어 가르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 치매에도 좋고 뭐 한국어로 또 연습 많이 하니까 영어 실력 안 늘어도 뭐 그거는 좋아지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영어 쉐도잉 훈련만 해도 회화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한국어로 말하듯이 툭 튀어나올까요? 당연히 안 되죠. 쉐도잉이라는 방법은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그거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다 되겠죠. 쉐도잉은 듣고 따라하는 훈련이고요. 회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한국을 말해서 영어가 툭 튀어나오려면 자동 기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초급 영어 회화가 300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문장 정도가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동 기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동 기억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예요. 중급 영어를 하려면 한 600문장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 기억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 쉐도잉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건데 따라하는 거야 듣고 따라하는 거하고 듣지 않고 말을 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쉐도잉이 동시통역사의 훈련법으로 좋긴 하지만 예, 어떤 걸 어떻게 하냐 다르고 자동 기억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쉐도잉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어서 뭐 믿어가지고 쉐도잉하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그다음에 쉐도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동 기억의 영역이지 자동 기억과 그건 다르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는 300문장, 600문장 정도를 일단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300에서 600문장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게 됐을 때 자동 기억이 됐을 때 들리고 자동 기억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회화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쉐도잉 훈련만 돼도 회화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추가로 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짧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하시면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쉐도잉으로 영어 회화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쉽지 않죠. 쉐도잉이란 뭐 세상에 다 알려진 방법인데 가장 알려진 방법이 쉐도잉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울대생들이 왜 영어 인터뷰를 두렵다고 하는 애들이 50%나 되겠어요? 왜 서울대 영문과 나온 애가 영어 회화를 못하겠어요? 서울대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서울대 애들이 암기는 잘하잖아요. 그죠? 예. 쉐도잉에 속총을 합쳐야 된다. 쉐도잉하고 속총은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착역은 자동기억이에요. 속총과 쉐도잉을 통해서 속총은 귀를 뚫고 쉐도잉은 귀와 입을 훈련을 같이 함을 통해서 자동기억으로 가야 초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가 되는 겁니다. 대충 영어 학습법이 3대 학습법이 속총, 쉐도잉, 자동기억입니다. 속총, 쉐도잉, 자동기억. 속총하고 쉐도잉은 훈련법이고요. 종착역이 자동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어요. 쉐도잉에 속총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는데
쉐도잉하고 속성 훈련을 통해서 자동기억에 가야 되는 거죠. 300문장이나 600문장 정도가 자동기억에 장착이 돼 있어야지 아무 때나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를 뚫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가 회화니까. 그래서 속성하고 쉐도잉으로 훈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 10분 3회 쉐도잉으로 자동기억으로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3회 쉐도잉으로 자동기억으로 갈 수 있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10분 3번 하는데 자동기억 훈련법은 따로 있나요? 있긴 더 있죠. 여기서 어떻게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단계별로 또 훈련법이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루 10분 3회 쉐도잉으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할 수 있겠냔 말인 거죠. 근데 하루 10분 3회씩 해도 제대로 하면 4배속 쉐도잉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배속이 높아지면 공부량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10분씩 3번을 해도. 예. 그냥 해도 10분에 300문장을 할 수 있는데 3번 하면은 900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배가 되면 900 곱하기 3에서 2700문장을 하는 거예요. 10분씩 3번 하는데. 예. 그러면 하루에 2700문장을 입에서 읊어대면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20일만 한다고 해도 2700 플러스 27,000, 54,000문장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10분씩 3번 하는데. 그러면 입에서 문장이 5만 번 이상 한 달에, 한 달에 20일, 하루 10분씩 3번, 한 달에 20일 했을 경우에 5만 번이 나오면 영어가 자동기억으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네. 동시 통역하는 사람은 언어 능력이 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돼요. 나이도 많은 이방을 무기로 동시 통역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동시 통역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동시 통역은 예를 들면 영어로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동시 통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국내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영 통역을 합니다. 근데 국내파들은 영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 때문에 합격을 해도 영한이 있고 한영이 있어요. 해외파들만 한영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파들은 영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파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은 한영은 잘하는데 영한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좋아지고 영어 듣는 기가 돼서 쉬운 영어, 초급 영어, 중급 영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영어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해주는 거고 동시 통역까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일반 거보다는. 동시 통역도 어차피 쉐도잉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동시 통역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 통역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방금 예를 설명드리잖아요. 해외파들은 한영 통역을 합니다. 국내파들은 영한 통역을 해요. 그렇게 힘들 정도로 영어를 최고인 합격을 한 애들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해외파들은 영한 못해요. 한영을 하는 거지. 국내파들은 한영 못해요. 영한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통역도 크게 이렇게 갈릴 정도로 힘든 직업입니다. 저는 쉬운 영어를 1000단어, 2000단어가 영어의 80%, 90%를 커버하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거를 빨리 시간 안 들이고 빨리 머리가 좋아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동시 통역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니까. 예, 그렇지만 동시 통역 자체는 굉장히 영어로서 가장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90, 95를 가는 거다. 우리는 70에서 80까지를 아주 쉽게 빨리 가는 법을 하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로. 미드는 12,000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가 11,000단어예요. 10%가. 근데 우리는 80%, 350단어를 듣고 말하고 거기까지를 빨리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대충 매일 즐겁게. 그래서 동시 통역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시 통역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동시 통역 전 단계가 돼도 한 80% 정도 실력만 돼도 영어 실력을 다 알아줍니다. 네. 그래서 해외파들도 가기 힘든 게 동시 통역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이 막 들어오네요. 하루 10분 3회 쉐도잉으로 자동기억으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디테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뭐 강사 과정도 있고 프리미엄 과정도 있고 하겠죠. 그거를 원리를 다 잘 이해하면 또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겠지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안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중국어 영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했고 북경하고 홍콩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창피 안 당하고 사람들 만나려면 영어 중국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법에 대해서 저는 이 영어 교육을 사업하기 전에 제가 필요해서도 계속 했어요. 외교관인데 만나서 해야 될 말할 기회가 많은데 거기서 못 알아듣거나 얘기 못하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물론 시험 봐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네이티브들하고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에서 계속 고민한 거죠.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수십 년 궁리했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제가 이제 몇백 명을 가리키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저는 혼자 있었지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애들 하면서 한 노하우를 이거 말씀드린 거로 해가지고 100%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10%, 20%, 30%는 할 수 있겠죠. 자료도 또 유튜브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헬스 있잖아요, 헬스. 헬스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푸시업하고 스쿼트를 집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헬스에 나가서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듯이. 집에 멀쩡한데 집 놔두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스타디 공부하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모여서 다 스타디 합니다. 다 4명, 5명. 그래서 되면 4명이 다 같이 붙어요. 왜? 공부하는 내용을 더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도 가서 혼자 기구를 막 하는 게 있고 코치를 사서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 5일 코치를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일반 과정에. 그리고 프리미엄 코치 제가 오쌤이 들어가면은 월 4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개월에 25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강사 과정은 얼리 어답터라면 200만 원에 하는 거고 그런 거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학습법, 가리키는 방법, 훈련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강의안도 드리고. 예. 그래서 10분 3회로 쉐도잉으로 자동기로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에 20, 30%만 따라 해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하고 일반 과정하고 프리미엄 과정하고도 강사 과정이 다 다른데 혼자서 그걸 잘할 수 있으면 이미 잘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혼자 스쿼트하고 푸시업 열심히 하면 다시 애플립도 만들고 이 가슴도 빵빵하게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잘 안 된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토플 성적이 132등인데 이런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또는 뭐 초등학교 때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3회 쉐도잉 하는 것으로 공부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노하우가 더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제 특강도 여러 번, 한 2번 들으면 좀 더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중요한 질문 하셔서 다시 한번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청과 쉐도잉은 낭독은 학습 훈련법이고 자동기억이 종착역이다.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기억이 종착역이다. 근데 그거를 자동기억을 300문장까지 하고 600문장까지 하고 900문장까지 하고 그게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네. 오늘 마지막 뭐 대부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하나 더 받고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더 없으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 26분이나 됐네요 벌써. 그래서 저는 뭐 대답 드리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셔도 좋고 안 되면 또 뭐 제가 매주 또 특강을 하니까요. 그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후기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자료 다 오픈해 드리고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주 선생님은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저장해 놓겠습니다.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시든지 안 하든지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뭐 채팅이든 뭐 카톡이든 하나 남겨주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네. 아, 그럼 오늘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늦은 시간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나름 그래도 많은 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자료도 또 이렇게 매번 그 자료 좀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추리기도 힘들어요. 후기도 좀 더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로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뭐 후기도 100개가 넘고 했던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정신없이 지금 늦게 시작도 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몰두하면은 깜빡해가지고 오늘 제가 결례도 끊고 그랬는데 하여간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영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